여러분, 가족끼리 돈 거래 한 번이라도 안 해본 분 계세요? 용돈, 생활비, 병원비, 결혼자금 너무나 흔한 일상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세무조사 연락을 받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는 걸까요? 오늘은 국세청이 가족간 계좌이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그 원리를 제가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시청하시면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할 일 없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댓글에서 나라가 썩었다, 나라가 공산주의로 간다, 내 돈 왜 마음대로 못하냐, 뭐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오늘은 제가 그 오해를 풀고 실제로 국세청이 어떻게 계좌를 보는지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기준이 무엇인지 싹 낱낱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희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옆에 분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제가 특별히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절세연구소가 아주 하락을 하고 있다고 구독자가 지금 성장 속도가 정체가 된 것 같아서 제가 긴급으로 특별히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경영 세무회계 컨설팅 대표 세무사 박경영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요즘에 보면 가족 간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세무조사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AI를 도입해서 개인 간의 거래를 다 보고 또 가족 간의 계좌이체도 다 확인을 해서 증여세를 매기느냐 안 매기느냐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무래도 AI를 통해서 내 계좌를 다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사실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보고 세무조사가 나온다든지 여기에 증여세를 매긴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세무사님, 요즘에 1,000만 원 넘게 가족끼리 계좌이체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많이 봤죠.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1,000만 원 이상 계좌이체 하면 이거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 되게 많으신데 결론을 말하면 사실 이게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계좌이체만으로는 절대 조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냐고 하면 예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고액 현금거래 보고 재고 때문에 이게 나왔는데 하루 기준으로 현금 입출금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제 국세청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지만 보고만으로 세무조사가 바로 나오진 않아요. 이체를 한다고 해서. 근데 핵심은 입출금일 때예요. 계좌이체일 때는 사실 이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1,000만 원 이상을 보고했다고 해서 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고, 다만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상속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자산 취득, 그리고 사업 탈세 이런 경우일 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추후에 이제 이 계좌이체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때 세무조사에서 엄청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빠가 아들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한 3년간 1억을 줬다. 그럼 이게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이런 질문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저도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인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그리고 성년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받는 거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생각하셨을 때 2,000만 원 초과 혹은 5,0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나오는데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사례처럼 자녀가 예를 들어 대학생이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교육비라든지 생활비 이런 명목으로 월에 한 200만 원 정도씩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취업 준비를 한 3년만 해도 받는 금액이 5,0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이런 거를 사실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은 너무 좀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렇게 생활비 명목으로, 그러니까 실제 지출하는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얼마를 받았냐 보다는 받은 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받은 돈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진짜로 생활비 명목으로 썼다 하면 인정이 되는 거고, 맞아요. 받아가지고 쟁여놓거나 네. 주식이나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증여세로 보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받은 돈이 생활비로 다 지출이 됐다면 문제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받은 돈이 쌓여서 어떤 자산을 형성한다든지,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를 한다든지 펀드에 넣어놓는다든지 차량을 산다든지 이런 받은 사람의 자산을 형성하게 되면은 그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쉽지 않네요. 돈이 좀 있는 집이야. 아들 취업해서 야 그래 벤츠한테 뽑아라 그래서 8,000만 원짜리 벤츠 사줬어. 그럼 그것도 증여 대상이네요. 대상이 되는 건 맞죠. 나라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공제 범위 내에 이제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를 미리 신고를 해두는 게 좋은 걸까요? 신고해두는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공제 범위 내의 증여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나오지 않아도 이걸 신고를 해놓게 되면 자금 출처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 받은 자녀가 차량을 산다든지 뭐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이슈 사항이 있었을 때 자금 출처로 명확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상속이나 증여라든지 이런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조사 대행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세무조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착실하게 신고를 해뒀다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럼 세무조사가 조금 더 스무스하게 흘러갈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나중에 또 다른 증여라든지 혹은 상속세 신고할 때 사전에 받은 증여를 신고를 해뒀다면 사전 증여 재산을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조회한 거를 반영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전 증여 재산이 누락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뭐 또 다른 상속이라든지 이런 이슈 사항이 생기게 되면 상속세 부담이 조금 커질 수는 있습니다. 즉 이런 사전 증여 재산이 상속세 과세 표준이라든지 상속 공제 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신고의 여부는 세무 전문가하고 한번 상담을 하시고 의사 결정을 하시면 조금 더 나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사님,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계좌를 다 볼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열고 싶다고 해서 까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세무조사라는 걸 하지 않으면 까볼 수가 없어요. 그럴 권한도 없고요. 그렇다면 세무조사가 있어야 이제 국세청이 계좌를 까볼 수가 있는 건데 마음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국세기본법이라는 어려운 법이 있는데 그런 법상 이제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만 그때 까볼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말했던 사업 탈세, 상속, 그리고 자산 취득 이 세 가지 경우일 때 이제 세무조사를 해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면 단순히 평시에 뭐 계좌이체를 했다 뭐 이렇다고 해서 막 조사가 나온다 이런 건 다 헛소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댓글이 시청자분들이 실제 겪었거나 아니면 많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런 댓글을 다시는 걸 거 아니에요. 나라가 공산화 된다, 다 감시한다 이런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뭐 이런 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이제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은 알아채셨을 텐데요. 국세청도 모든 거래를 다 보는 건 아닙니다. 또 현행법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세무 공무원들이 모든 거래 내역을 다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거래 내역을 열어보는 게 불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무조사 자체도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명분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AI 도입에 있어서 걱정을 해야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매출 누락 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혹은 부동산이나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족들한테 뭐 명분 없이 돈을 받으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실 분들이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나쁜 생각하면 살려는 분들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국세청에서 말한 건 사실 딱 정확히 그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뭐 소위 그렇게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건 전혀 없으시고 이제 사업 탈세로 좀 악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핀셋으로 이제 과세하겠다 이런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네가 평소에 신고만 잘 하고 세금 내 거 내고 하면 건들지 않게. 네. 자, 이번 편에는 가족 간 현금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편하게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가족 간 증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사실 이런 증여세를 절세를 하면서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컨설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여기 세무사님도 잘하시고 저희 절세연구소도 이런 거 전문이니까 여기서 말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 요청 주시면 저희가 증여세 상담,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부탁드리고 또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촬영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실까요, 세무사님? 너무 어색하고 낯섰는데 재밌습니다. 로봇인가요? 티났나요? 영상 반응 좋으면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초대하는 걸로.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렇게 오늘 창의를 밀어내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